솔리드웍스 MB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MBD란 솔리드웍스용 통합 무도면 제조 솔루션입니다. 모델 베이스 디파이션의 약자로 가공 정보를 포함한 3D PMI 모델링, 그리고 3D 모델링 자체가 가공 도면이 되게 만드는 프로덕트입니다. 모델 베이스 디펜션이라고 모델 기반 정의는 파트 및 어셈블리 부품을 정의하기 위해 3D 모델에 직접적으로 PMI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PMI는 저희가 말하는 치수, 공차, 표면 거칠기, BOM, 노트 등의 제조에 필요한 주요 참조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D를 써야 되는 이유는 보통 설계에서 제조까지 가는 시간이 총 작업 시간의 약 33%가 2D 도면의 작업에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MBD라는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저희가 설계를 함과 동시에 3D 모델에 직접적으로 PMI, 즉 치수와 제조에 관련된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모델에 바로 입력하기 때문에 설계부터 제조까지 가는 과정이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솔리드웍스 MBD를 통해서 그 PMI 정보를 넣는 방법은 위치 치수와 크기 치수 두 가지로 크게 정의가 됩니다. 위치 치수는 두 개의 dim 익스퍼트, 즉 피처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선형의 치수와 각도의 치수를 부과하는 게 위치 치수고, 크기 치수는 한 개의 dim 익스퍼트 피처를 사용하여 그 크기나 길이 치수를 직접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수동으로 직접적으로 치수를 넣는 방법 이외에 자동 치수 구조와 기하 공차 및 기타 기호를 직접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다른 주석, 치수, 공차, 테이블 등 특정 방향에 상관없이 배치가 가능합니다. 또 이런 주석들은 노트 영역이라는 공간에 배치를 하여 모델링이 회전과 관계없이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3D 주석 보기와 3D 뷰 그리고 3D PMI를 비교를 하여 저희가 2D 도면이 없이 바로 3D 모델링이 곧 도면이 되는 과정이 솔리드웍스 MB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리드웍스 MBD의 피처 기반 치수 작성은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구멍, 원뿔, 카운터싱크, 카운터펜 등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도면에 쓰는 치수 구조 또는 크기 이런 것들을 정의가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PMI들을 다 입력을 하고 난 후에 가장 좋게 보일 수 있는 2D 도면 대신 3D PDF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 PMI 정보를 다른 업체라든가 가공하는 가공집에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제가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나의 기어에 관련된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 있는 파트를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이 플레이트 파트에서 솔리드웍스 MBD가 애드인이 되어 있으면 위에 탭처럼 MBD가 있고, 이 MBD에서 직접적으로 치수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치수를 집어넣겠습니다. 치수는 우선 자동 치수 구조로 제가 한번 기본적인 정의만 몇 가지를 잡아보겠습니다. 1데이텀, 2데이텀, 3데이텀을 각각 다 잡아주셔가지고 원하는 크기, 위치 이런 치수들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 치수로 뽑아내면은 이런 식으로 PMI 정보들이 자동으로 다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봤을 경우 너무 복잡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의 치수만 자동으로 뽑을 수 있게 다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데이텀과 2데이텀, 3데이텀은 동일하게 위치를 그대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 모든 피처가 아닌 선택 피처로 제가 넣고 싶은 특정 방향, 특정 피처만 선택을 해가지고 자동 치수 구조로 치수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3D PMI 정보들이 뽑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트리를 한번 봐보시면 트리에서 평면, 원통, 구멍, 패턴, 구멍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봤을 경우 상당히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맨 위쪽에서 트리 표시에
주석 기반 트리 표시로 이 옵션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옵션을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해보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PMI 정보들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PMI 정보들을 저희가 원하는 방향, 예를 들어서 정면이면 정면, 측면, 윗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PMI 정보들을 저장하고 정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밑에 보시면 3D 뷰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3D 뷰라는 탭을 클릭해 보시면 제가 맨 처음에 이 파트에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던 두 개의 뷰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뷰를 봤을 때는 약간 대각선, ISO 이렇게 되어 있고 등각 형식으로 모든 주석들이 다 표기가 되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뷰는 오버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특정한 이제 노트라든가 무엇인가를 삽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뷰입니다. 한번 제가 여기다 노트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노트는 기존적으로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노트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노트가 입력이 되고 나서 이 노트에 대해서 이제 위치를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이 노트에 대해 편집을 잠깐 들어가 보면 저희가 2D 드로잉 도면 템플릿을 만들 때 속성에 대한 링크를 정의를 해가지고 이 모델, 이 파트, 이 문서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는 방법으로 저희가 템플릿을 많이 만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MBD라는 툴도 똑같이 링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제가 특정한 재질이면 재질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제가 정해놓던 정의값들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노트를 넣고 만약에 노트를 넣은 다음 뷰가 회전이 되면은 이 노트는 화면에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이 뷰만, 모델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어디에 있냐면 옆에 트리에 보시면 주석 탭에 가보시면 노트 영역이 있습니다. 이 노트 영역에 고정이 되어 있는 이 노트 영역에 주석 또는 노트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모델과 관계없이 화면에 고정이 되어 있고 모델은 모델대로 회전을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얘가 이 노트가 다른 곳에 있어서 다시 원상태 노트 영역으로 돌리고 싶으실 때는 노트의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렀을 때 주석 보기 선택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했을 때 이 노트라는 영역을 어떤 영역에 넣을 것인지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탑이라는 곳에 이 노트 영역을 갖다 놔봤을 경우 모델의 윗면을 바라봤을 때 노트가 어느 영역에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모델을 만약에 돌렸을 경우엔 노트도 같이 돌아가는 경우가 생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BOM 또는 테이블 그리고 노트 이런 고정으로 돼서 보여야 될 부분들은 다 노트 영역이라는 이 노트 에리어라는 공간으로 다 만들어 놓고 갖다 놓고 쓰시면은 모델이 어떤 식으로 회전을 해도 상관없이 노트는 항상 남아있게 이런 식의 뷰를 표기가 되게 보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처음에 정의를 했던 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 정의된 뷰가 있고 이 뷰에서 제가 치수를 조금 더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위치 치수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제가 원하는 특정한 면과 면을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2D 드로잉처럼 치수를 줄 수가 있고요. 이 치수는 일반적인 위치, 즉 거리값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필렛의 경우도 필렛 값을 클릭했을 때 치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PMI 정보들이 방향이 지금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물결 키보드에 물결 표시를 누르시면 주석을 레프트에 놓을 건지 라이트에 놓을 건지 탑에 놓을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얘가 표기가 볼 수 있는 공간에만 나오는 영역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PMI들을 각각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가운데 있는 구멍, 뚫려 있는 부분에 대한 PMI 정보들을 조금 더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자동 치수로 제가 이 원에 대해서 여기 선택 피처를 이 구멍들로 했을 경우 자동으로 뽑아내게 되면 총 6개의 구멍으로 된 정보, 이 구멍에 대한 PMI 값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자, 자동으로 출력된 것들의 치수를 보시면 이 트리상의 위치 또는 이 위치와 사이 거리, 지름 이런 식으로 이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위치에 대한 값을 하나 확인해 봤을 때 제가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 치수에 대한 값, 이 치수에 대한 값을 찾아봤을 때 얘에 대해서 기본 치수 제작성이란 걸 누르면 얘가 가지고 있는 PMI의 위치 정보 값들이 자동으로 또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MI 값들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됐을 때 보기 좋게 사용자가 세팅을 한 번 더 해주셔서 도면을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말하는 도면은 2D의 도면이 아니라 3D상의 모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 치수 제작성을 한 번씩 눌러서 얘네에 대한 피처들의 크기 값이 아니라 위치, 거리 값으로 하나씩 PMI 정보들을 입력하다 보면은 이 파트 모델에 대한 PMI 정보가 다 입력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 정보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2D 도면이 아닌 3D PDF 도면으로 들어가기까지 방법으로 이제 3D 뷰를 캡처를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 겁니다. 자, 이 3D 뷰를 그 다음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정면에 대한 뷰를 통해서 이제 도면을 만들 겁니다. 자, 모델에 대한 이 정보, 치수 정보 값들을 치수가 보기 좋게 배치를 좀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이 뷰 자체를 캡처를 하나 한번 해볼 겁니다. 밑에 있는 이 3D 뷰 캡처를 눌렀을 때 주석 보기가 있고 이 영역들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프론트라는 뷰를 캡처를 하고 싶었을 때 프론트에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의 주석들은 보기 싫으시면 다 꺼주시고 프론트 딱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얘는 프론트 뷰로서 더 이상 위쪽에서 봤을 때 보이는 뷰라든가 뭐 대각선에서 보일 때 뷰, 이런 뷰들이 표기가 안 됩니다. 그럼 뷰들은 이 밑에 있는 3D 뷰를 찍어봤을 때 주석 보기에 봤을 때 프론트라고 돼 있으면은 여기 옆에 이 주석 영역에 있는 프론트라는 공간에 있는 PMI 정보들만 보이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있는 이 올 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뷰에서는 레프트, 백, 탑, 프론트, 라이트, 바텀 총 6가지 모든 뷰에 대해서 다 표기가 되게 만들어진 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딤에서는 어떤 각도를 보든 간에 모든 그 주석들이 다 나오게 돼 있고, 제가 방금 만든 프론트라는 뷰에서는 정면에 나오는 치수들만 보이게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정면에 보이는 뷰만 나오게 됩니다. 자, 정면에 만들어 봤으니까 이번에는 윗면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윗면을 만들려고 뷰를 돌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정보들이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됩니다. 왼쪽에 보게 되시면 또 주석 영역에 프론트라는 뷰만 활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프론트에 대한 뷰를 제외한 나머지 주석들은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탑이라는 영역으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하고 방향 바꾸기를 누르시면 이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확인된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얘네에 대한 치수들을, 필요한 치수들을 넣고 너에게 부족한 치수들이 있다면은 나머지 추가적으로 치수를 좀 더 부과해 보겠습니다. 모서리와 모서리의 방법으로 뷰를 치수를 넣게 되면 각도 또는 선형에 대한 치수로 이렇게 뷰를 뽑아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치수를 뽑아내고 원하시는 사이즈의 이제
도면에 생성이 되는 위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탑에 대한 뷰와 PMI 정보들이 완성이 됐으면은 3D 뷰 캡처로 통해서 다시 한번 탑 부분에 있는 주석들만 다시 한번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프론트와 탑을 봤을 때 각각에 해당되어 있는 PMI 정보들만 나오고 나머지 이제 우측에 관련된 치수들을 다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이트에 대해서 활성화하고 방향 바꾸기라는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주석 정보들을 볼 겁니다. 하지만 우측에는 현재 주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치수들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위치 치수를 넣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2D 드로잉 마찬가지고 솔리드웍스 파트 D 스케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필렛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끝점과 끝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2D 스케치였다면 가상 꼭지점을 사용해서 얘네에 대한 치수를 입력하겠지만 현재 3D 모델링에서는 가상 꼭지점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상 꼭지점을 만들 수 있게 위치 치수와 하나의 면을 찍고 이 교차선 작성이라는 걸 통해서 이 면과 이 면이 교차하는 지점에 하나의 선을 가상 중심선을 만들고 위쪽에도 마찬가지로 면과 이 교차선을 클릭해 주시고 면을 찍어 주시면 두 개의 교차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2D 드로잉처럼 가상 꼭지점을 만든 것처럼 치수를 넣으실 수가 있고 이 치수를 넣으셨다면은 자, 방금 취소를 눌렀는데 다시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가상 꼭지점식으로 얘네에 대한 치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치수를 만드셨으면 그 다음에 얘네에 대한 치수 방향을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치수를 한번 클릭해 봤을 때 이 dim 익스퍼트의 방향이 Y 방향으로 할 건지 Z 방향으로 할 건지 뭐 현재 원점에 있는 피처 수직 방향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모서리를 줘가지고 그 모서리 방향에 맞춰서 이 치수를 만들 건지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제가 처음에 지정했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치수를 한번 넣어볼 거고요. 저희가 꼭 치수를 이렇게 매번 직접적인 생성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델을 만들었을 때 썼었던 치수들이 있습니다. 이 치수들은 주석의 우측 마우스 눌러보시면 피처 치수 보이기를 통해서 나머지 이 모델을 만들었을 때 썼던 정보들을 전부 다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나머지 이쪽 부분들은 모델을 처음에 스케치를 하거나 돌출을 했을 때 썼던 PM이고요. 이 정보들을 마찬가지로 이 NVD 3D 캡처로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특정 영역들은 저희가 모델을 만들 때 썼던 이 치수들은 이 레프트, 백, 탑, 프론트, 라이트, 바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정 안 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정 안 된 항목을 이 주석에서 주석 보기 삽입을 통해 어떤 특정한 면에 얘네의 치수를 한번 옮겨볼 겁니다. 제가 우측면에서 작업을 계속했으니까 우측면과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제가 옮길 주석들을 선택만 하시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미리 만들어져 있던 이 치수 정보들을 우측면에 그대로 가져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측면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다 들어갔다면은 나머지 3D 뷰 캡처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서 우측면과 아까 라이트에 들어가 있던 요 가상선을 통해서 만들었던 요 PMI까지 두 개의 뷰를 하나의 뷰로 캡처를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뷰 캡처들이 다 끝난 상태면 저희가 2D 같은 경우에는 드로잉 파일로 만드는데 이 3D 모델에서는 얘네를 3D PDF를 통해서 얘네를 출력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3D PDF로 얘네를 한번 출력해봐서 지금 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원하는 특정 뷰만 내보낼지
아니면 모든 뷰를 다 내보낼지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얘네를 출력을 하게 되면 각각의 뷰가 하나씩 내보내져지고 그 다음 3D PDF가 자동으로 오픈이 돼서 저희가 이 모델을 도면을 3D PDF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3D PDF가 켜질 때까지 기다려보면 이런 식으로 3D PDF가 오픈이 되고 이 모델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아까 제가 3D 뷰 캡처로 캡처를 해놨던 뷰들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평면과 뷰를 또는 PMI 정보들을 이렇게 3D PDF로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위쪽에 한번 보시면 위쪽에는 저희가 2D 드로잉 템플릿을 만들었을 때 썼던 파트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이 3D PDF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3D PDF에 넣는 방법은 3D PDF 템플릿 편집기로 들어가 보시면 템플릿을 3D PDF용으로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3D PDF용으로 다시 만드는 방법은 크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여기 똑같이 저희가 사용자 정의 속성 자리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텍스트를 집어넣고 이 텍스트에 사용자 정의 속성 필드를 통해 가지고 필드 이름, 지침, 그리고 속성을 입력해 주신 다음 템플릿을 다 만드시면 얘를 나중에 출력을 하실 때 이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텍스트 필드 출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델의 데이터와 이 3D PDF에 들어갈 데이터를 서로 매핑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주면은 저희가 2D 드로잉처럼 파트에 대한 정보를 쉽게 내보내서 매번 수동으로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입력하게 나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파트에 대한 MBD의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어셈블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셈블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3D PMI 정보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3D 뷰를 봤을 때 이 3D 뷰는 처음에 섹션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단면도로 잘려져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트라고 되어 있는 뷰에서도 단면도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라이트와 스타트 두 가지의 정보가 더 있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공간에 치수를 넣어야 된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서로의 각각의 면을 잡아서 PMI 정보를 집어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PMI 정보뿐만 아니라 이 어셈블리에서는 여러 가지 설정을 만들어 놓고 설정에 대한 뷰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이 설정 밑에 분해도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서 3D 뷰 캡처를 하면은 얘에 대한 설정을 할 때, 얘에 대한 저장을 할 때 디폴트로 할 건지 또는 익스플로드 뷰, 즉 분해도를 할 건지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뷰를 찍어버리면 나중에 얘를 3D PDF로 출력했을 때 단면도 또는 분해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D PDF로 이 어셈블리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모든 뷰를 포함하고 뷰를 출력을 해보면 각각의 뷰가 한 칸씩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3D PDF가 오픈이 될 겁니다. 3D PDF를 쓰면서 아무래도 보안 쪽에 좀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의 이 솔리드웍스 MBD는 보안 쪽에 조금 더 강화가 되어가지고 3D PDF 내 출력, 즉 프린트로 출력 또는 복사 이런 기능들을 제한시킬 수가 있고 또는 이 PDF 자체에 암호를 걸어가지고 아예 보안성을 조금 더 높이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 PDF가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에 대해서 현재 모델과 다른 제가 지정해놨던 뷰들 선택을 하시면은 각각의 해당되는 뷰를 볼 수도 있고 분해도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해도 옆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BOM
트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 BOM 트리도 마찬가지로 템플릿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칸을 직접 만드실 수가 있고, 정상적인 뷰 상태에서 각각 부품을 클릭하면 해당 부품이 하이라이트가 돼서 어떤 부품인지 또는 수량이 몇 개인지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선택을 했을 때 안 나와 있는 뷰들이 있는데요. 그 뷰들은 단면도가 미리 들어가 있거나 했던 뷰들에 대해서는 잘 표기가 안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BOM 트리하고 BOM 형태의 이제 PDF로 확인해 봤고요. 이 PDF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의 솔리덕스 MBD는 어떤 식으로 얘네에 대해서 보안성이 강화됐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2019 버전의 이게 솔리덕스 MBD인데요. 이 MBD에 보시면 여기 옵션에 시큐리티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안 관련돼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인데요. Disable Printing the 3D PDF, Disable Editing the 3D PDF, 그다음 카핑, 즉 출력과 수정과 복사에 대해서 사용자가 체크만으로 얘네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 불가와 카피 불가, 그리고 출력 불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 3D PDF 자체에 보안, 암호를 걸어가지고 그 보안성에 대해서 좀 더 추가가 돼서 조금 안전하게 3D PDF 데이터를 보내제 보안성이 조금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잠깐 PPT로 돌아와서 보시면 MBD에서 이제 보안 강화가 잘 돼가지고 이 열기 암호, 마스터 암호 두 개를 또 따로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안 설정처럼 인쇄, 수정, 복사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MBD는 판금 설계가 가능해져서 판금에 대한 옵션이 따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가지고 조금 더 시트 메탈에 대한 옵션들을 좀 더 쉽게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MBD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